정말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직도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완전히 안전하고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예순 이후에는 어떻게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매일 걷고 생강차도 챙겨 마십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압이 흔들리고 밤에 소변이 잦아지고 발목이 붓거나 신장 수치가 서서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는 장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강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강을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시간에 어떤 몸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를 지적받은 적이 있거나 예전보다 잠이 얕아지고 쉽게 피로해진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예전과 같지 않은데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안전한 음식으로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그 따뜻함이 때로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겁주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강을 끊으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생강을 계속 드시되 신장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생강과의 3가지 위험한 조합을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강의 장점을 비교적 부드럽게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동반자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바꾸어도 몸의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알아야 생강을 언제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한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놀라실 조합입니다. 아침에 생강차를 마신 뒤 거의 습관처럼 이어지는 그 음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설마 문제겠어 하고 가장 쉽게 지나치는 조합입니다. 바로 생강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커피, 캔커피, 에너지 드링크, 진한 홍차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이 2가지를 거의 연달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속이 차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조금 풀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집을 나서거나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더 마십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피곤해져 캔커피를 하나 더 마십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생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 특히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장에게는 이 조합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지내던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였는데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서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커피도 하루 2-3잔은 꼭 마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두근거림과 잠설침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아침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쁜 상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몸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생강과 카페인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보셔야 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심박수가 약간 빨라지거나 몸이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와 신경계를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하고 동시에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하며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각각을 적당히 떨어진 시간에 사용하면 몸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2 자극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겹칠 때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의 아침에 생강을 마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심장과 혈관은 계속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은 오르내리고
신장은 그 변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자극이지만 예순 이후에는 같은 방식이 더 이상 무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시간 간격입니다. 생강을 마셨다면 커피는 최소한 한두 시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생강차를 드셨다면 그날 첫 커피는 점심 무렵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있다면 카페인이 적은 음료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생강과 커피를 함께 사용한 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의지로 참을 문제가 아니라 습관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 관리는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조합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합은 한국 식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입니다. 바로 매운 음식과 생강의 관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 식탁에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을 습관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소화를 돕기 위해 생강차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이나 저녁 식사 후에 이런 습관이 더 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조금 흘린 뒤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풀리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위장혈관, 그리고 신장은 자극에 훨씬 민감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해외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매운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녁에 매운 요리를 먹고 나면 항상 따뜻한 생강차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더부룩함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쓰림이 잦아지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위장 증상 때문에 소화제와 진통제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이전보다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몸을 위해 한 행동들이 오히려 부담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산 분비를 늘리고 염증 반응을 쉽게 일으킵니다. 생강 역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각각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주 매운 식사 직후에 생강을 더하면 위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누적되면 통증, 식욕, 저하 수면 장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가 불편해지면 식사가 줄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또 속쓰림이나 통증 때문에 약물 사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흘렸으니 해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의 대부분은 신장이 담당합니다. 매운 음식과 생강, 그리고 짠 음식까지 겹치면 신장은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바쁘게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순 이후이거나 이미 위장이나 신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아주 매운 식사 후에는 생강을 바로 마시지 마십시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자극이 적은 식사와 함께 낮 시간에 소량의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의 위험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조합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먹지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습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합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바로 생강과 짠 음식의 결합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국물이 진한 찌개 말린 생선 간편식과 라면까지 포함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접하는 음식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짜게 먹어도 생강차 마시면 땀나고 괜찮아.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이 생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혈액 속 소금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둡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오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신장은 소금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짠 음식으로 혈압과 체의 균형이 흔들린 상태에서 생강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계속해서 압력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부담이 누적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해외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짠 음식을 좋아하고 저녁 식사 후에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밤에 자주 갈증을 느끼고 화장실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얼굴과 발목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 변동이 크고 신장 기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에 생강차를 마셔서 몸에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면 소금이 빠져나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도한 소금의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땀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짠 음식을 먹고 물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강을 마시면 몸은 더 따뜻해지지만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몸이 휴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혈압과 체액 조절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순 이후이거나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를 지적받은 적이 있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짠 식사 후 특히 저녁에는 생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짜지 않고 담백한 식사와 함께 낮 시간에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짠맛을 줄이고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세 가지 조합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카페인 매운 음식, 그리고 짠 음식입니다. 각각은 단독으로는 일상의 일부일 수 있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생강과 만나면서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생강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괜찮을까? 이제부터는 그 답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과 혈압이 나이를 먹으며 어떻게 변하는지, 왜 이런 조합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생강과 함께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조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그 답을 이해하려면 신장이 나이를 먹으며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소금의 양을 조절하고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깊이 관여합니다. 젊을 때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미세한 역과 구조들이 충분히 남아있어 어느 정도의 자극이나 변동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역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 아침에 얼굴이 좀 붓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장이 예전만큼 여유가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압입니다. 신장은 일정한 압력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카페인 매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생강처럼 몸을 강하게 자극하는 요소들이 가까운 시간에 겹치면 혈압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변동이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요소가 수분과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생강차를 마시고 밤에 갈증을 느끼거나 소변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깹니다. 잠이 깨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신장 역시 밤 동안 쉬지 못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낮에는 이유 없는 피로감이 쌓이고 다시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에 손이 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생강은 보조적인 식품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장과 관련된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생강을 마시니까 약은 덜 먹어도 되겠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강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을 돕지만 치료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극을 줄이고 균형을 지키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정해야 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음식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신장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서는 반대로 신장과 심혈관에 비교적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생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동반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생강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훨씬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강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조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럼 생강은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생강은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순 이후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사용할 때 훨씬 부드럽습니다. 식사를 하고 위장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소량의 생강을 섭취하면 위를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과 소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얇은 생강 몇 조각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하게 천천히입니다. 진한 생강차를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동반자는 레몬입니다. 생강과 레몬을 함께 사용할 때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바로 레몬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생강을 우린 물을 약간 식힌 뒤 레몬즙을 소량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식사 후 더부룩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당이나 체중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권하고 싶은 조합은 카페인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곡물차와의 결합입니다.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처럼 자극이 적은 차에 생강을 소량 더하면 몸은 따뜻해지지만 심장이나 혈압이 급격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커피를 줄이고 싶지만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이런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식사를 한 뒤에 생강을 사용합니다. 공복에 바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무렵이나 이른 오후에는 연한 생강차나 곡물차와 함께한 생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에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이므로 생강은 가능하면 피하고 따뜻한 물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조정해도 밤에 잠들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을 돕는 식품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생강을 마신 뒤 가슴 두근거림 속 쓰림 풀면 얼굴 화끈거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용량과 시간을 줄이거나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생강을 두려워할 필요도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생강의 자리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생강은 예순 이후에도 여전히 몸을 따뜻하게 돕는 조용한 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강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생강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음식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카페인 매운 음식 잔,
음식과 같은 자극이 이미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 위에 생강이 더해지면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강을 식후에 소량으로 사용하고 자극이 적은 음식과 함께하며 낮 시간에 마신다면 생강은 여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몸을 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밤부터 갑자기 모든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이 시간에 이 한 잔이 정말 필요한지 말입니다. 그런 작은 질문 하나가 수년 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교육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습관이나 생강 섭취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는 제가 더 책임감 있게, 더 차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보낼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병원보다 집이 더 익숙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